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 7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대학의 대강당은 150명의 정예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명확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 얘기구나. 지루하겠군. 저는 로버트 앤더슨 교수. 이 대학에서 25년째 국제 군사 전략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처럼 긴장되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이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던진 첫 질문에 강의실 뒤편에서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제임스 밀러 중령이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3번이나 파병을 다녀온 전형적인 미국 우월주의자였죠. 교수님, 한국이요? 우리가 지켜주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북한이 없었다면 존재 이유도 없는 밀러 중령의 말에 여러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러 중령, 당신의 그 오만함이 바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순간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작은 나라가 현재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 미국조차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밀러 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된. 과장이라고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고성능 군함을 세계 수준에서 수십 년이나 뒤처진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해군의 전수장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의 발언입니다. 작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죠.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한 소령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미 해군 공식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16억 달러와 28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6억 달러와 18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또 다른 장교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품질이 떨어진다고요? 그럼 왜 폴란드는 우리 에이브럼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1000대나 구매했을까요? 왜 호주는 우리 자주포 대신 한국의 K9을 선택했을까요? 밀러 중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건 단순히 가격 때문입니다. 싸구려를 찾는. 싸구려라고요? 저는 밀러 중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중령님, 당신은 K2 전차의 성능을 아십니까? 자동장 전장치, 능동 방호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을 갖춘 전차를 싸구려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지만 앉으십시오, 중령님.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을 보면 당신의 그 편견이 얼마나 시대착 오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밀러 중령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부터 직시해봅시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재 미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얼마일까요? 10%? 5%? 앞줄의 젊은 소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3% 정도일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0.13%입니다. 뭐라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0.13%. 반면 한국은 26%로 세계 2위입니다. 중국 다음이죠. 한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군함 건조 기술에서는. 군함 건조요? 저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의 최신 프리기타민 콘스텔레이션급이 왜 5년이 지나도록 10%밖에 완성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을 1년에 3척씩 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1.8척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 해군 소령이 외쳤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우리 기술인데. 맞습니다, 소령님. 이지스는 우리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한국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델토로 전 장관이 한국 조선소에서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함정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한 후 건조하는 거죠. 이를 통해 건조 시간을 15%나 단축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술이.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있다고요? 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델토로 장관이 우리 조선소를 세계 수준에서 수십 년 뒤처졌다고 했을까요?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방산 수출을 봅시다. 저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21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7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73억 달러입니다.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런 성장을 보인 나라가 또 있습니까? 밀러 중령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운이 좋았을 운이라고요?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2023년에 130억 달러, 2024년에 150억 달러를 기록한 것도 운입니까? 그리고 올해는 2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것도 운입니까, 중령님? 밀러 중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K9 자주포를 아십니까? 저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전 세계에 600여 문이 수출된 베스트셀러입니다. 터키,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그래도 우리 팔라딘이. 한 포병 장교가 말했습니다. 팔라딘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동맹국들이 팔라딘 대신 K9을 선택할까요? 가격 때문에. 또 가격 타령입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K9은 분당 6발의 속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50km가 넘습니다. 자동장전 시스템에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까지 성능으로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한 공군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공 우위가 있다면 자주포는 좋은 지적입니다, 대령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포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대령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정상통화를 누구와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대통령이요.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함정 건조와 수리를 위해서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저는 공식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백악관 공식 브리핑 자료입니다. 선박 건조뿐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한 장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죠. 현재 미 해군은 29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50척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질적 우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의 건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조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함정이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5년이나 고생했습니다. 몇몇 해군 장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저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입니다. 동시에 수십 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죠.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조선소에서 군함을 누군가가 비웃었습니다. 비웃으시는군요.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어디서 건조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민간 조선소들입니다. 그리고 성능은 우리 알레이버크급과 동등하거나 일부는 능가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밀러 중령이 다시 외쳤습니다. 불가능이라고요? 저는 최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128셀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알레이버크급은 96셀입니다. 강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건조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지스함 한 척을 만드는 동안 한국은 2척을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경험이. 한 퇴역 제독이 말했습니다. 경험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1953년 이후 계속 전시 상태입니다. 70년 넘게 실전을 준비해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잊으셨습니까? 한국군은 계속해서 실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 오만한 표정들이 사라지고 당황과 충격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2025년 군사력 평가를 아십니까?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몇 위일까요? 10위권. 누군가가 추측했습니다. 5위입니다. 5위라고요? 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입니다. 영국보다 위, 프랑스보다 위, 일본보다 위입니다. 밀러 중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 노름입니다. 실제 전투력을 보시죠. 저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군 현역은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예비군은 몇 명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0만 명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훈련받은 예비군이죠. 매년 훈련을 받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단하지 않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훈련된 예비군의 중요성을 보지 못했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한국의 모든 남성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K-팝 스타도 모두 군대를 갑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 인권 장교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국민이 유사시 전투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약소국.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약소국이라고요? 저는 최신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군은 120만 명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군대죠. 게다가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식 장비들. 맞습니다. 북한군 장비는 구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포병 전력을 아십니까? 1만 문이 넘는 야포와 방사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한국의 독자 개발 무기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K2 흑표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K-21 보병 전투차, 세계 유일의 대전차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췄습니다. 천궁 지대공 미사일, 한국판 패트리어트죠. 현무 미사일 시리즈, 현무 미사일. 한 미사일 전문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현무입니다. 특히 현무포는 탄두 중량 2톤의 사거리 800km입니다. 사실상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그런 걸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고요? 의심스러우신가요? 저는 공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밀러 중령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에. 또 그 얘기입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령님, 20년 전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성공 비결을 아십니까? 저는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실전적인 설계입니다. 70년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축적된 노하우죠. 둘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50만 대군을 위한 무기를 대량 생산하다 보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셋째는 기술 이전의 유연성입니다. 구매국이 원하면 면허 생산을 허용합니다. 우리처럼 깐깐하게 굴지 않죠. 한 무역 담당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제야 문제를 이해하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방산업체들이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과장된 정보 아닌가요? 과장이라고요? 저는 최신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가 에이브럼스 대신 K2를 선택한 것이 과장입니까? 호주가 우리 자주포 대신 K9를 선택한 것이 과장입니까?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것을 아십니까?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밀러 중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한화는 이미 미 해군으로부터 MRO, 즉 유지보수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리 군함을 한국 회사가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안보상. 안보를 걱정하십니까?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 조선소들은 제 시간에 함정을 인도하지 못합니까? 왜 수리에 1년씩 걸립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매년 수십 척씩 함정을 늘리는 동안 우리는 겨우 한두 척 건조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전략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30년쯤 되면 중국 해군이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력으로 말이죠. 저는 LNG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LNG선을 아십니까?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죠. 영하 162도의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 LNG선의 70%를 한국이 건조합니다. 중국은 단 한 척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게 군사력과 무슨 관계없다고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선 기술은 그대로 군함 건조에 적용됩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상선을 만드니 군함도 최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밀러 중령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전투 경험이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령님, 최근 뉴스를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말입니다. 아, 그거요. 북한이 드디어 실전 경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000명이 파병되어 6,000명이 전사했습니다. 40%의 손실률입니다. 강의실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이것이 북한군의 실상입니다. 구식 전술, 구식 장비로는 현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군의 현대화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정밀 타격, 드론 활용. 한국군은 이미 21세기형 군대입니다. 우리와 동등한 수준이죠. 동등하다고요? 한 육군 장교가 발끈했습니다. 불쾌하신가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섭니다. 바로 포병 전력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지한 고민이 얼굴들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군사 강국입니다. 이제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현무 시리즈를 아시죠? 현무2는 사거리 300에서 800km의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한 미사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현무3는 어떻습니까? 사거리 1500km의 순항 미사일입니다. 1500km? 네. 그리고 현무-4는 더 놀랍습니다. 탄두 중량 2톤에 사거리 800km, 벙커버스터 능력까지 갖췄죠. 그건 거의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강력한 억지력을 갖춘 것이죠. 한 전략 무기 전문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개발 능력은? 민감한 질문이군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NPT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6개월이면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20여 기, 재처리 기술, 그리고 미사일 기술까지.
강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만약 우리가 확장 억제를 철회한다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왜 재앙입니까? 핵무장한 한국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고 동북아 핵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 명이 신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시 경제적 측면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15위. 누군가가 추측했습니다. 12위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이미 3만 5천 달러를 넘었죠. 그 정도면 선진국입니다. 그것도 제조업 기반의 탄탄한 선진국이죠. 우리처럼 금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제조업 기반은 중요하죠. 특히 전시에는 정확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모든 핵심 제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에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심지어 군복의 지퍼까지도.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문화적 측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을 아십니까?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입니다. 그게 군사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학력 인구는 곧 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입니다. 한국군의 기술 수준이 높은 이유죠. 게다가 한국의 과학기술 인력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들이 방산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죠.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KAIST, 서울대, 포항공대, 이런 대학들이 군사기술 연구에 적극 참여합니다. 산학군 협력이 매우 활발하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병역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방산업체에서 연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죠. 그건 정말 영리한 제도군요. 맞습니다. 덕분에 최고의 두뇌들이 국방 연구에 참여합니다.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아십니까? 몇몇이 웃었습니다. 웃으시는군요.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그래도 군사 분야에서는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K2 전차 개발에 10년, 우리 에밀A3 개발에는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K9 자주포 개발에서 실전 배치까지 7년, 우리는 15년은 기본입니다. 한 개발 담당 장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느릴까요? 관료주의, 이해관계, 정치적 개입. 저는 나열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이 있으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효율을 만든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70년간 계속 위기 상황이었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2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주로 어디서 올까요? 북한이죠. 여러 명이 동시에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력한 사이버 방어 능력을. 한 사이버전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매일같이 공격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어 능력이 발전했죠. 그리고 이제는 공격 능력도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이제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군에도 적용되고 있죠. 저는 한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으로 주제를 옮겼습니다. 누리호를 아십니까?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입니다. 2022년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죠. 그게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독자적 발사 능력은 곧 정찰 위성을 자유롭게 쏘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2025년까지 군사 정찰 위성 5기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우주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의존했는데 이제는 독립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5위의 군사 강국, 세계 2위의 조선 강국, 급성장하는 방산 수출국. 저는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계속 무시할 수 있을까요? 밀러 중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이제야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더 이상 편견과 오만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둘째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효율성, 혁신성,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을. 셋째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한 외교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안보 우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구산은요. 그렇다면 윈윈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보완 관계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30년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중국은 계속 팽창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약화되겠지만 여전히 위협적일 것이고 북한은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 혼자서는 이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생산력과 우리의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어떤 위협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실에 희망적인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무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배우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밀러 중령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오만함을 깨우쳐 주셔서요. 중령님만이 아닙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합니다. 한 젊은 소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는 격려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 그들의 사고방식도 이해할 수 있죠. 또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 한국으로 파견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오십시오. 저는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와 공유해 주십시오.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변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받아들이고 앞서 나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자세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150명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밀러 중령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강의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령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실 자료가 있을까요? 제 연구실에 오십시오.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보게 하는 힘. 1시간이 더 지나서야 강의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동료 교수가 물었습니다. 로버트, 강의는 어땠나? 학생들 반응이 꽤 뜨거웠던 것 같은데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거든. 한국이, 그 작은 나라가.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다음 주 내 강의에 와보게. 자네 생각도 완전히 바뀔 걸세.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버지니아의 뜨거운 여름 햇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는 우리가 몰랐던 강대국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동맹이다. 이것은 불안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기며 다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감사합니다.